운명의 아침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창춘시의 거리는 희뿌연 안개와 얼어붙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골목길을 종종 걸음으로 걷는 저우시쥔. 저우시쥔은 낡은 코트깃을 바싹 세우고 희미한 가로등의 불빛 사이로 그림자처럼 미끄러졌다. 그의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숨은 하얀 김이 되어 입에서 터져 나왔다. 전날 밤 주인과의 격렬한 다툼 이후 저우는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얼굴로 거리를 누볐다. 그는 번번이 이어지는 실직과 가난, 지독한 외로움 속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길가에 쌓인 눈 위로 한 명의 행인마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온 세상이 시간에 얼려 버려진 것 같은 분위기. 저우시준의 뇌리 속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묘한 다짐과 알 수 없는 불안이 겹겹이 스며들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슈퍼마켓 앞에 조용히 세워진 은색 토요타 RA 비사 차량이 저우의 시야를 사로잡았다. 그 차량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의 감시망에 들었던 것이다. 내부의 어둠 속 희미한 불빛 아래 조그마한 무언가 아기 요람가 흔들리고 있었다. 저우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차는 오늘도 주인이 무심코 방치한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시동마저 켜진 채 놓여 있었다. 저우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경련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강풍이 그의 등을 밀치며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이야. 마지막 기회야. 불길한 속삭임 같았다. 그의 기억 속 어디에선가. 어린 시절 계부에게 맞아 쓰러졌던 겨울밤의 그림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창을 덮치던 달빛. 문틈으로 스며든 어머니의 흐느낌까지 떠올랐다. 저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슈퍼마켓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순간 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으나 그저 허겁지겁 나오는 배달 청년일 뿐이었다. 주변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저우의 마음은 이미 어떤 강렬한 충동에 장악당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차 쪽으로 다가갔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아기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다. 차 안의 분위기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과 불길함으로 가득했다. 그 작은 아이는 아마도 부모가 금세 올 거라 믿으며 잠들어 있었으나 누구도 자신에게 어떤 어둠이 다가오는지 몰랐다. 저우는 멈칫하며 문 손잡이를 쥐었다. 그때 머릿속에서 잔인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한 번만, 정말 마지막 한 번이면 돼. 마치 악마가 그의 귀에 대고 명령하듯이.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경보음이 울린 듯한 환청이 들리고 저 멀리 눈밭에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었다. 저우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주위는 너무도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메아리처럼 가슴을 찢는 듯했다. 그의 발밑에서 눈이 뚝뚝 소리를 냈다. 차창에 서린 김 너머로 낮은 울음소리와 섞인 아기의 숨결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마치 운명에 끌리듯 차문을 살짝 열었다. 차 내부에서 풍기는 미지근한 공기와 함께 한기마저 순간 사라졌다. 아니야. 멈춰야 해. 돌아가자. 마음속에 마지막 양심이 저항했지만 그것은 곧 어둠에 삼켜졌다. 동토의 아침. 이 폐허 같은 도시에 저우시진의 발끝이 깊은 악몽을 새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문을 열고 말았다. 운명의 손짓 안개 사이로 은색 RA 비사가 서 있는 광경이 저우시진의 눈에 또 한 번 또렷이 들어왔다.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멈춰 있던 자동차. 그리고 오늘 아침엔 그 안에 오직 한 명, 작고 연약한 아기만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있었다. 차 유리는 흐릿하게 서려 바깥에서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저우의 시야는 날카롭게 그 작은 존재를 붙잡았다. 저우는 악몽 속을 걷듯 천천히 숨을 죽이고 차량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곁에 남은 조그마한 양심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만 아니라면 안 돼 라는 속삭임이 희미하게 스쳤지만 곧 차가운 욕망이 그것을 덮어버렸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다. 새벽의 거리, 상점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찬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맑고 서늘한 공기, 한없이 고요한 그 순간에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저우는 조용히 발소리를 감추며 차 근처로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 박동이 거칠어지고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차문 손잡이를 슬쩍 만졌다. 잠기지 않은 채였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의 범죄를 유혹하듯 세심하게 덫을 놓아둔 것처럼 느껴졌다. 밖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지만 저우는 확신했다. 안에서 무언가 곧 깨질 것 같은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침묵을 가르며 그가 문을 열자 순식간에 차 안의 온기에 감싸였다. 그리고 차량 깊숙한 곳에서 그 아기가 움찔거리며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우의 호흡은 한층 거칠어졌다. 아기의 눈동자가 천천히 떠지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이 놀랍게도 저우의 가슴속 한켠에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자제력을 잃기 시작했다. 범죄의 욕망과 인간의 양심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아찔한 현기증 속에서 저우는 이성의 끈을 점점 놓아갔다. 바로 그때 뒤편 골목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저우는 그 소리에 마치 누군가 자신을 발견한 듯 급히 몸을 움찔했다. 그는 한동안 심장이 멎는 듯 숨을 고르고 다시 차량에 집중했다. 손끝이 흰색 요람에 닿자 아기는 천천히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차 안을 가득 메운 그 울음소리는 점차 저우의 신경을 옥죄었다. 그동안 억누른 분노, 상처, 가난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엉키며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로 위에서 멀리 경찰차가 순찰을 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순간 저우의 뇌리를 스치는 수십 가지 도주 시나리오. 그는 곧이어 누군가 자신의 조심성을 시험하는 듯 설계된 이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거의 광기에 휩싸여 창문 너머 으스스한 새벽 어둠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어떤 형체가 그를 지켜보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다. 아기의 울음이 더욱 날카로워져 마치 그를 저주하는 듯했다. 울음은 점차 비명으로 뒤바뀌고 저우의 의식은 현실과 악몽의 경계선 위에서 비틀거렸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아. 마치 악령이 내린 저주처럼 저우의 두 손이 떨렸다. 차 열쇠를 돌려 시동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자동차가 세상 끝으로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그 순간 차창 밖으로 눈송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온 세상은 무채색 겨울의 포옹 속으로 침묵과 공포에 사로잡혀 조용히 잠기고 있었다. 이제 저우시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 음험하고도 치명적인 길에 발을 내딛었다. 그의 앞을 막는 것은 오로지 운명,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공포의 밤뿐이었다. 사라진 그림자 자동차 엔진이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듯 깨어났다. 저우시쥐는 운전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었다. 창밖을 스치는 새벽의 공기는 유령처럼 희뿌옇고 여전히 차 안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미묘하게 메아리쳤다. 차는 빠르게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 겨울의 회색 들판을 가르기 시작했다. 이제 도시의 불빛도 인간적인 온기마저 멀어져 갔다. 차창 너머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어둠을 더욱 두껍게 만들고 있었다. 이따금씩 지나가는 길과 가로등이 창백한 빛을 남기고 저우의 얼굴에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우는 두 손으로 핸들을 놓지 못한 채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벽 끝에 다다랐다는
본능적인 공포,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 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뒷좌석의 요람에서 아기의 울음이 점점 커졌다.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란 말이야. 갑자기 라디오의 노이즈가 끼익거리며 켜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음악 조각과 공허한 여성의 목소리, 저우는 라디오를 꺼보려 했지만 손은 핸들을 놓지 않았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라디오의 잡음이 기괴하게 겹쳐지고 저우의 의식이 비틀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한 쌍의 눈이 그를 응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로변에 세워진 광고판, 나무의 그림자, 전봇대 위에 까마귀마저 저울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시야 한 귀퉁이에 빨간 불빛이 들어왔다. 저우는 급히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 뒤를 쫓는 경찰차, 긴장감이 차 안을 압도했다. 그러나 그저 신호등 반사였다. 그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이 숨을 들이켰다. 아기의 울음은 점점 날카로워져 날선 칼날처럼 저우의 고막을 찔렀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에게 무자비하게 맞던 어린 시절, 차가운 밤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그 아이. 아기 울음과 어른의 고함 소리가 뒤섞이며 저우는 자신이 점점 미쳐가는 것을 느꼈다. 눈길 위로 차가 비틀거리며 지나갈 때 바퀴는 계속 눈을 밀어냈지만 저우의 시야에는 형체 없는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왠지 모르게 뒷좌석 어디선가 누군가 그를 쳐다보는 듯한 오싹한 기운.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운 공포가 차 안을 지배해갔다. 저 멀리 숲과 들판이 교차하는 도로에 잠깐 길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저우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녀석의 눈빛은 빨갛고 한참을 저우를 바라보다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저우의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차를 다시 출발시키려 했지만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차 안은 어둡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게 그의 뇌리를 후벼 팠다. 저우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이성을 잃고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이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린다. 멈추질 않아. 밖에서는 눈보라가 점차 거세져 도로 전체를 뒤덮었다.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차 안의 공기도 무거워졌다. 결국 저우는 쓰러질 듯한 혼란 속에서 다시 차를 몰아 도시 외곽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거대한 도시 창춘의 외곽에 누구도 모르는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깊숙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저우 시쥔 그리고 아기의 운명 역시 그 피비린내 나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꼬이고 있었다. 죄악의 본능차가 외진 산길을 구불구불 달리며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잠겨들었다. 저우 시쥔의 손가락은 핸들 위에서 경련하듯 오그라졌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외투를 적셨다. 차 안은 이미 아기 울음소리와 저우의 거친 숨결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짙게 드리워진 불길한 방처럼 변해 있었다. 저우는 후방 거울로 불규칙하게 몸을 뒤척이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존재가 내뱉는 울음소리는 그를 더욱 몰아세웠다. 시끄러워, 제발. 조용히 좀 해. 그의 목소리는 깨어진 유리처럼 곧 부서질 듯 떨렸다. 그러나 아기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그것은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고통과 원망, 누군가로부터 받은 모진 상처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살아 움직이며 저우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갑자기 식은땀을 닦으며 기억 속 지옥 같은 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술에 취한 계부가 좁은 방을 뒤흔들며 저우를 향해 소리치던 광경이 뇌리에 생생하게 살아났다. 계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던 자신의 목소리, 그날 밤의 혼란, 어머니가 흐느끼던 낡은 담요의 온기,
멀어져가는 식구의 그림자, 그리고 심장을 가르는 두려움. 저우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요하고도 번득이는 절망이 과거에서 온 복수처럼 느껴졌다. 아기의 울음이 점점 커지고 저우의 숨결이 엉켜 어둠에 삼켜질 듯했다. 다 내 탓이 아니야. 아니야. 저우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미쳐버릴 것 같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도로 옆에 가로등 빛이 깜빡였다. 차창에 비친 저우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나타났다. 눈길 밖에서 뭔가가 스치듯 움직였고 오싹한 바람이 차 안을 스며들었다. 운전석 의자 뒤쪽에서 뚝뚝 흘러내린 물방울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의 목을 조르는 착각이 들었다. 그만, 그만, 조용히 해. 저우는 울부짖으며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으나 울음소리는 머릿속 깊은 곳에서 심장 구석구석에서 쏟아지는 듯 흘러나왔다. 순간 아기의 울음이 한층 더 커지고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 음산하고 비명처럼 저울을 날카롭게 찔렀다. 차 안의 공기가 괴상하게 떨려 어딘가 닫힌 공간에 갇혀 있는 듯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저우의 내면 어딘가의 끝내 감춰왔던 어둠이 깨어났다. 그는 이성을 잃고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두 눈을 크게 떴다. 멈춰! 제발 멈춰! 아기 울음, 자신의 숨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낮고 으스스한 읊조림이 삼중주를 이루듯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저우는 거칠게 운전대를 쥐고 있다가 갑자기 차를 길가에 멈춰 세웠다. 그는 손에 힘을 줘 뒷좌석을 돌아봤다. 눈물이 가득 맺힌 아이의 얼굴, 작고 여린 손이 빛에 비쳐 투명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우는 아기를 들어올리려 했다. 그 순간 자기 내면 어딘가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 아직 저항하고 있었다. 하지마. 아직 늦지 않아 돌아가. 그러나 극렬한 스트레스와 과거의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몰아쳤다. 머릿속은 새까만 파도에 삼켜졌고 저우의 시야는 붉게 물들었다. 아기의 울음이 누군가 계부가 자신을 때리던 그 소리와 겹치며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이 아이라고 악마처럼 속삭였다. 극도의 혼란, 증오, 두려움, 광기가 한순간에 저우의 정신을 집어삼켰다. 그는 결국 비명을 내지르듯 아기를 와락 껴안더니 두 손으로 그 작은 목을 꽉 움켜쥐었다. 작디 작은 손이 저항했으나 점차 힘이 빠졌다. 울음소리는 쉰 목소리로 바뀌다. 이내 공포에 찬 침묵이 차를 덮었다. 차 안엔 다시 무거운 정적. 오직 저우의 헉헉대는 숨과 차창을 때리는 눈발 소리만 가득했다. 이윽고 저우는 손에서 힘이 빠진 채 비틀거리며 뒷좌석을 내려다봤다. 눈물로 얼룩진 아기 얼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그 모습은 저우의 마음에 더욱 깊고 어둡고 칼날 같은 죄책감을 파고들었다. 지울 수 없는 죄악의 흔적으로 밖에선 눈보라와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차는 한가운데서 외로이 멈춰서 있었고 운명적 비극은 고요하지만 극악한 무대를 완성하고 있었다. 잔혹함의 절정목을 조르는 손끝이 점차 저려왔다. 아기의 울음은 점점 약해지더니 마지막에 낮고 힘없는 거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소리로 바뀌었다. 그 순간 저우시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손이 저도 모르게 저지른 행위에 경악하며 뒷좌석에서 손을 떼어냈다. 조용해진 차 안. 세상은 순식간에 멈춘 듯 했으나 저우의 안에는 지옥이 열렸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가 한 짓을 들키기라도 할까봐 저우는 숨을 죽였다. 한참이나 멍하니 뒷좌석을 응시하던 그는 아기가 다시 약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가느다랗게. 그러나 확실히 생명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순간 차 밖에서 뭔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으로 저우는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 같아 식은땀을 더 세차게 흘렸다. 그는 안절부절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바깥에는 먼 길을 지나가는 대형 트럭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강렬하게 내뿜었다. 그 불빛이 차 안을 스치며 저우의 일그러진 얼굴과 눈의 살기가 어려 있었다. 트럭이 멀어질 때까지 그는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트럭의 엔진 소리가 사라지자 다시 한번 죽음 같은 침묵이 차를 누볐다. 그리고 마치 기어이 자신의 죄를 확인하려는 듯 저우는 손을 또 다시 뻗었다. 이제는 끝이다. 저우는 중얼거리면서 다시 아기를 들어 올렸다. 아기는 마지막 힘으로 손가락을 저우의 소매에 살짝 걸쳤다. 그 얇은 손끝의 감촉이 저우의 온몸에 번개처럼 전해져 왔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다. 저우의 내면에선 천둥 같은 기억이 번쩍인다. 자신이 어린 시절 집에서 받았던 고통, 공포, 쫓겨난 날의 차가움, 비 오는 밤 밑에서 혼자 울던 나약한 자신. 왜 세상은 항상 나만 괴롭히는 거지? 저우의 마음속에서 괴물이 천천히 복수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아기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울음과 발버둥이 저우의 손에서 이내 사라졌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한 정적만이 남았다. 아기의 미약한 숨결은 희미해졌고 얼굴에는 이 세상의 공포와 순수함이 섞인 표정이 그대로 굳었다. 저우의 심장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미친 듯 뛰었고 그의 두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때 마치 반사적으로 저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1시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찬란하게 빛나던 세상의 모든 색이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그의 주위엔 장례식장의 침묵과도 같은 한기가 엄습했다. 저우는 땀에 젖은 손을 닦기 위해 옷을 더듬다가 피가 묻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포와 역겨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건 나의 손이 한 짓이 아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거푸 혼잣말을 내뱉었다. 차 밖에서는 갑자기 까마귀 떼가 내려앉아 으스스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저우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저우는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기의 작은 몸을 뒤로 감추고 의자를 길게 젖혔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소리와 시선이 자신만을 향하는 것 같아 아찔하고 기괴한 현기증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렸다. 섬뜩한 상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비난, 부모의 절규, 인터넷 모욕,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그는 입술을 깨물고 손등을 힘껏 꼬집으며 현실에서 깨어나려 몸부림쳤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진실. 그는 이미 범죄자가 되었고 차 안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흔적이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잠시 후 찬바람이 차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저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길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을 절벽처럼 황량했다. 그는 뒷좌석에 조용해진 아기를 한 번 더 응시했다. 그 고요함이 세상 무엇보다 잔혹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저우의 심장 깊은 곳에선 새로운 두려움과 후회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이제부터가 진짜 악몽의 시작일 것이라는 사실을. 심연의 그림자, 차 안의 공기는 시간이 정지된 듯 무겁고 끈적거리게 가라앉았다. 저우시쥐는 온몸에 힘이 풀린 채 운전석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한 손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다. 손등에 묻은 핏자국, 그리고 뒷좌석에서 들려오지 않는 아기의 숨. 그 고요함은 마치 무덤 속 같았다. 저우의 가슴에는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던 공허함과 흉포한 두려움이 짙게 내려앉았다. 공간을 가득 채우던 울음소리는 사라졌지만 귓속에서는 환청처럼 아기의 비명이 되살아나 가늘고 끈질기게 울렸다. 멈춰! 멈춰줘! 저우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힌 비명, 매질, 절망. 증오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선명하게 다시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다. 차 밖으론 어느새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유리창 너머로 들이치는 흰 눈송이와 들불처럼 스멀스멀 다가오는 안개가 저울을 감싸 안았다. 그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형체가 보였다. 커다란 그림자, 어둠의 짐승 같은 환상. 저우는 자신의 눈을 여러 번 비볐다. 누구지? 누가 거기 있지? 그는 불안에 휩싸여 차량 문을 열려다 말았다. 바깥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다. 지금 세상 그 어디에도 그를 받아줄 장소가 없었다. 잠시 후 차 안을 메운 정적 속에서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다. 잡음이 섞인 방송 사이로 낡고 겹겹이 뒤엉킨 음악과 귀신 들린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죄는 결국 돌아온다. 죄는 다시 네 앞에 나타난다. 저우는 광기에 내몰린 듯 라디오를 세게 꺼버렸다. 그러나 곧 차창 밖에서 노크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쿵! 쿵! 가느다랗고 또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소리. 저우는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다. 뒷좌석엔 여전히 아기의 작은 몸이 있었고 눈을 감은 얼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쩐지 미소마저 떠오른 듯했다. 저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창문을 다시 확인했다. 밖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이번에는 더 가까이 누군가 저우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우 시쥔, 내가 한 짓을 다 안다. 순간 저우는 자신이 정말로 미쳐가는 줄 알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이성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썼다. 아니야. 난 피해자야. 세상이, 사람들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쑥 올라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죄었다. 잊을 수 없는 어린 날의 기억, 버려진 아이, 무시당한 아들, 모두에게 외면당한 괴물. 그는 갑자기 차 문을 열어 한적한 설원 위로 뛰쳐나갔다. 얼어붙은 바람이 저우의 얼굴을 핥히었고 그는 헛기침을 하며 정신없이 주변을 살폈다. 그의 발 까마귀 떼가 나뭇가지 위에서 싸늘하게 저우를 내려다봤다. 그 순간 자신이 짓밟은 눈 위에 끈적하게 퍼진 붉은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피가 자신에게서 아니면 아기에게서 남겨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현실과 환상이 구분되지 않는 순간 주변에는 갑작스레 환청과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저리가, 다 내 탓이 아니야. 저우는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완전히 지쳐 차로 다시 돌아온 그는 아기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마주했다. 이제는 완전히 고요하고 차가워진 작은 존재. 저우는 손을 뻗어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손끝을 얹었다. 곧이어 그의 눈에는 드문드문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불안하게 천천히 눈길 위를 미끄러져 다가오고 있었다. 저우의 심장은 다시 찢겨지는 듯 뛰기 시작했다. 들켰다. 이제 모든 걸 잃게 된다. 아직 선택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나 저우의 내면엔 두려움과 환각, 그리고 극도의 후회만이 되돌이킬 수 없는 경계 위에서 서로 뒤엉키고 있었다. 쓰러질 듯한 몸을 가누며 그는 미친 듯이 차 문을 닫고 엔진을 켜려다 다시 멈췄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 괴물일 뿐인가? 차 안에는 다시 죽은 정막. 밖에선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운명의 사슬이 저우 시준의 목을 타고 조여왔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끝을 향해 내딛고 있음을. 파멸의 문턱 저우시준의 몸속에서는 두려움, 분노, 죄책감이 서로 뒤엉켜 폭풍처럼 요동쳤다. 차 안에 남아있는 아기의 조용한 시체, 식은땀과 피로 얼룩진 저우의 얼굴, 그리고 바깥 창백한 설원 위로 스멀스멀 다가오는 경찰차의 붉은 불빛, 모든 것이 현실처럼 동시에 꿈처럼 어지럽게 덮쳐왔다. 점점 커지는 사이렌 소리, 저우의 귀에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드디어 왔구나. 끝이 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번갈아 뛰며 가쁜 숨이 메마른 입술을 짓누르고 있었다. 경찰차는 우직하게 차를 향해 서서히 다가왔다. 바퀴가 눈길 위에서 푹푹 빠지는 소리. 곧 경찰관 2명이 문을 열고 내렸다. 한 명은 손전등을 번쩍이며 차 안을 비추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다. 저우는 창틈으로 전해오는 빛에 얼굴이 노출되는 순간을 견딜 수 없었다. 마치 인간의 심판을 피하고 싶은 악마처럼 그는 뒷좌석에 몸을 파묻고 바싹 웅크렸다. 저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경찰의 목소리가 찬바람을 가르며 들려왔다. 그때 또 다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터졌다. 저우는 온몸을 벌벌 떨며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끈질기게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안 돼. 나는 아직 들키면 아직 끝난 게 아냐. 저우의 2눈은 핏발이 서서 차 내부 어딘가에서 탈출구나 감출 수 있는 흔적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눈길 위엔 그의 흔적과 핏자국, 발자국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고 무엇보다 차 뒷좌석의 아기조차 숨길 방법이 없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다. 입술을 강하게 깨문 채 그는 속삭였다. 전부 내 탓이 아니야. 난 그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경찰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울려오는 북소리처럼 점점 가까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차문을 스치더니 곧차 핸들을 두드리는 소리가 딱딱하게 울렸다. 안에 계십니까? 문을 여세요. 날카로운 외침이 저우의 머릿속을 쾅 하고 쳤다. 저우는 한순간 숨을 멈췄다. 혈관에는 얼음물 같은 공포가 돌았고 몸은 땀에 젖은 채 경직되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저우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 겁먹고 방 한구석에 숨어 우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겹쳐졌다. 도망치지 않으면 이대로 천벌을 받고 말 거야. 어린 저우가 저우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이 차 문이 손잡이를 강하게 흔들었다. 그러자 차 문은 삐걱 천천히 열렸다. 차 안의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경찰 손전등의 빗줄기가 저우의 얼굴과 뒷좌석의 아기를 날카롭게 비추었다. 여기 이 사람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 경찰의 외침에 다른 한 명이 저우의 어깨를 흔들었다. 저우의 2눈은 완전히 퀭하고 입꼬리는 그의 귓가에는 갑작스런 혼동 속에 죽음의 속삭임과 아기의 마지막 울음이 겹쳐 울렸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다 네가 만든 지옥이야. 저우는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에선 쉰 숨만 새어 나왔다. 핸들을 꽉 쥔 손이 아직도 부르르 떨렸다. 경찰은 곧바로 뒷좌석으로 손전등을 옮겨 아기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다. 이 아이, 숨이 없어. 즉시 본부에 연락해. 그 짧은 순간 저우시 쥐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현실이 점점 희미해지며 머릿속은 귓속을 찢는 경적, 경찰의 무전음, 까마귀 우는 소리, 어릴 적 자신이 지르는 비명,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 정체 모를 죄책감이 완전히 뒤섞인 황혼의 소용돌이. 순간 긴장이 한계에 도달한 저우의 2눈에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침묵의 포로처럼 검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저우의 팔을 잡았고 다른 이는 수갑을 꺼내며 절차대로 체포를 진행했다.
이때 저우의 비명 같은 절규가 차 안을 뒤흔들었다. 내 탓이 아니야. 모두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 안엔 괴물이. 경찰관들은 그를 바닥에 끌어내리듯 억눌렀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새벽. 눈보라만이 모든 죄와 비명을 은폐하듯 조용히 덮여갔다. 그 순간 차 바깥에서 다시 까마귀 떼가 소스라치게 울어댔고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멀고 어두운 설원 위에 붉은 그물처럼 물결쳤다. 왕복할 수 없는 파멸의 문턱 저우시쥔이 모든 인간성을 내던진 밤. 악몽은 그렇게 차디찬 새벽 위로 끝없이 번져갔다. 끝없는 신문 차디찬 새벽. 경찰차 안은 죽음과 공포가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저우시준의 손목에는 단단히 채워진 수갑이 살을 파고들었고 온몸은 한기를 타고 휘청거렸다. 경찰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본 채 운전대를 쥐고 있었다. 뒷좌석 저 멀리 저우의 눈은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경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멈춘 후 저우는 두 경찰에게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끝. 회색 문이 열리자 강한 형광등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신문실은 차갑고 낯선 냄새였다. 차가운 쇠 의자가 그의 몸을 받아들였다. 등 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기묘하게 공명했다. 경찰은 몇 차례 신원을 확인한 후 기록을 시작했다. 저우의 얼굴 위로 강렬한 조명이 떨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침묵했고 한참을 고개만 숙였다. 저우시진.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당신이 한 일 모두 인정합니까? 저우의 시야는 흐려졌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고개를 약간 들자 유리 너머 거울 속에 일그러진 자신이 보였다. 그 순간 다시 아기의 울음소리 환청이 신문실을 가득 메웠다. 그의 마음은 어둠의 바닥으로 끝없이 끌려 내려갔다. 나는 피해자야. 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모두가 나를 버렸고 밀어냈어. 형사는 냉혹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유가 어땠든 당신의 손으로 한 일입니다. 책상 너머에서 사건 기록지와 증거 사진이 툭 던져졌다. 핏자국이 선명한 아기의 모습. 눈물에 젖어 멍든 저우의 두 손. 그 사진들이 폭풍처럼 그의 앞에 쏟아졌다. 저우의 내면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공포,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과 증오, 무너진 자존심과 긴장감이 한데 뒤섞였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저우는 머리를 움켜쥐고 절규했다. 그때 경찰서 복도 저편에선 소란이 났다. 누군가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아기의 어머니였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막아서자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를 타고 메아리쳤다. 내 아기, 내 아기를 돌려줘. 이 살인마!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비명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저우의 귀 속까지 단단히 파고들었다. 신문실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매서운 냉기로 변했다. 저우는 자신이 한 짓을 부정하려고 악착같이 눈을 감았지만 이미 모든 증거, 피, 흔적, 비명, 증언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형사는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신문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후회합니까? 저우의 턱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맺힌 채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때 그의 뇌리에는 환각처럼 아기의 맑은 눈동자와 자신의 어린 시절 울고 있던 모습이 교차했다. 차가운 신문실 한 구석에서 저우시쥐는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후회해. 하지만 난 이미 돌아갈 수 없어. 경찰은 마침내 절차를 마치며 수갑을 더욱 단단히 채웠다. 당신의 모든 진술은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금실로 이동합시다. 경찰 복도를 끌려가며 저우는 자신이 밟는 바닥마다 차갑고 뻑뻑한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복도 끝에선 아기의 어머니가 통곡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언론의 물결이 밀려들었다. 수십 개의 눈, 수십 개의 목소리, 수십 개의 손가락질. 저우는 완전히 짓누르는 죄의 무게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날 밤 감방 철창문이 무겁게 닫힐 때 저우 시준의 영혼엔 구제받을 수 없는 어둠, 중첩된 공포, 그리고 인간의 밑바닥에서 전해오는 절망이 지독하게 깔려내렸다. 철창 너머 어디에선가 다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저우의 입가엔 미친 듯한 한 줄기 웃음과 눈물이 엇갈려 번졌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심연의 밤, 지옥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재판의 단두대 밤은 감방 천장에 매달린 불빛 아래서 더욱 차가웠다. 저우시쥐는 꼼짝없이 누운 채로 천장을 응시하며 사슬 같은 죄의식과 두려움에 파묻혀 있었다. 감방은 썩은 냄새가 배어 있었고 철창 너머로는 며칠째 쏟아지는 빗줄기가 규칙적으로 철관을 두드려대고 있었다. 그 규칙적인 소리 위로 끊임없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귀를 괴롭혔다. 그는 고개를 감싸쥐고 자신을 벌하는 듯한 그 모든 소리에 몸을 떨었다. 밤새 환상과 악몽이 교차했다. 밝은 법정, 촬영 플래시와 무표정한 판사, 교차 신문을 이어가는 변호사,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절규하는 아기의 어머니. 저우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매다 땀에 절은 채로 새벽을 맞이했다. 드디어 재판일. 저우는 수갑을 찬 채 삐걱거리는 철문을 지나 세상 밖으로 끌려 나왔다. 경찰들의 신문처럼 차가운 손길이 그의 어깨를 눌렀고 복도 사이 벽에는 신문사 기자, 방송사 카메라, 환멸과 분노가 뒤섞인 시민들의 눈동자가 뒤엉켜 있었다. 법정 출입문이 열리자 저우의 귓속을 찢는 듯한 웅성거림과 비난의 목소리, 형광등 아래 번들거리는 피의자, 탁자, 유리창, 그리고 감시하는 눈들이 한꺼번에 저우를 휘감았다. 그는 자리로 끌려가 무거운 숨을 몰아쉬었고 자신의 옆엔 국선 변호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땀을 훔쳤다.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우를 바라봤다. 방청석 앞줄에는 아기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망연자실해 있었고 그 곁에선 기자들이 끊임없이 연필을 움직이며 메모를 했으며 플래시가 번쩍였다. 첫 검사는 저우의 행위에 대해 날카롭고 상세하게 범죄의 경위와 증거를 나열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기에 대한 분노와 좌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폭력으로 인해 그 결과 어린 생명이 잔혹하게 빼앗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청석의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피고인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 불우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하에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핑계가 될 순 없지만 피고인 또한 치료와 구제가 필요한 한 인간입니다. 법정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해졌다. 저우시지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귓가에 울리는 모든 비난을 외면하려 애썼다. 그러나 떠오르는 환상관 속에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아기와 그 곁에 흐느끼는 어머니, 그리고 법정 안 모든 이가 저우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 그것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재판 내내 기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몰래 들어 그의 표정을 움켜잡았다. 재판 일정이 미뤄질 때마다 저우는 감방으로 돌아와 고요한 밤에 점점 심해진 환청에 시달렸다. 철창 너머로는 매번 다른 죄수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저우를 힐끔힐끔 보는 듯했다. 저 사람, 그 악명이 높은 살인자라고 해. 소곤거림, 경멸,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경탄까지 저우의 존재가 감방 전체에 고여 침전물처럼 퍼져갔다. 며칠 후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현관 앞에는 이미 방송 카메라와 보도 차량, 수십 명의 시민이 웅성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고 피고인 저우시준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 한 문장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우의 가슴을 깊숙이 베어냈다. 방청석 어머니는 다시 한번 울부짖었고 기자들은 실시간 중계로 이 소름 끼치는 재판의 결말을 알렸다. 법정 안의 공기가 식고 그림자가 더욱 깊어졌다. 저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형이 아니란 사실에 안도하기도 죽음보다 길고 겨울 같은 형량 앞에서 절망하기도 했다. 돌아오는 감방복도에서 그는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는 심연 속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저우는 철창 너머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다시 환청 아기의 울음이 더 크고 집요하게 울려왔다. 갑자기 누군가 감방 밖에서 저우를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벽 틈에 내린 섬뜩한 그림자가 기어들어와 저우의 침대 곁에 웅크렸다. 소름 끼치는 기운, 차마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뒤덮었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엔 지독한 후에 섞인 울음과 파멸의 미소가 얇게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다시 한번 아빠, 아기의 유령 같은 속삭임이 감방 천장에서부터 고요히 내려앉았다. 저우는 몸을 돌려 벽에 얼굴을 파묻었고 그 밤 한 인간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처절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절망의 영원한 밤, 깊은 새벽, 감방은 얼어붙은 무덤처럼 어둡고 침울했다. 사형 선고 대신 무기징역, 평생을 빛 한 줄기 없이 썩어야 하는 처형과도 같은 벌이 저우 시준을 끝없이 옥죄었다. 창문 하나 없는 벽, 스산한 콘크리트 바닥, 치크 같은 정적, 바깥에서 부는 바람 소리는 금속 창살을 파고들며 지옥의 나팔처럼 울려 퍼졌다. 지금 저우는 감방 한복판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꺼풀을 감으면 그곳엔 또다시 아기의 차가운 얼굴, 비웃는 사람들, 울부짖는 어머니, 판사의 싸늘한 음성, 어두운 법정의 섬광들, 플래시의 번쩍임, 모든 것이 회오리처럼 머리 뚜껑을 때렸다. 절대 고요한 밤, 환각이 시작되었다. 먼저 작은 속삭임. 아빠, 왜 그랬어요? 저우는 흠칫 고개를 들었다. 감방 구석에 희미하게 아기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무엇이든 현실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 생생해서 저절로 몸이 떨렸다.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빠, 차가웠어. 무서웠어. 그만, 멈춰.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날 버렸어. 저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몸을 구겼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이마에 와닿았지만 오히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고통이었다. 갑자기 감방벽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누군가 철창 저편에서 저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눈을 뜨면 벽 틈마다, 천장 구석마다 천천히 빛이 번지는 눈동자가 나타났다. 모두가 저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듯했다. 때론 같은 감방의 죄수들조차 인간이 아닌 괴물로 혹은 과거 저우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형상으로 변모했다. 밤이 깊어지고 감방의 음기가 짙어지는 순간 누군가 철창 밖에서 속삭였다. 이방인, 왜 그러고 있지?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나? 그 목소리는 환영 같으면서도 저우의 내면 깊은 곳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저우는 몸을 움츠리고 바닥을 몇 번이고 극적였다. 손톱 밑으로 콘크리트 가루가 스며들고 손등엔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순간 감방 전체가 흔들렸다. 벽이 꿈틀대며 마치 살아있는 육체처럼 저우를 감싸 안으려 했다. 바닥에서 점차 핏빛이 스며나오더니 저우의 발목을 감았다. 넌 인간이 아니다. 괴물. 죽여라. 피로 씻어내라. 천장에서 무수한 손이 뻗어나와 저우의 목을 붙들었다. 저우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선 쉰 신음만 새어나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뇌리에선 무수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차가운 골방, 버려진 공원, 자신을 노려보던 아버지의 주먹, 아무도 내밀어주지 않던 누군가의 손. 늦은 밤, 감방복도엔 교도관의 발소리가 울렸다. 저우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교도관은 철창 너머로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다가 무너져버린 듯 한숨을 쉬고 말했다. 네, 죄에서 벗어날 순 없어. 여기부터는 오직 내 마음뿐이다. 교도관의 눈빛에서조차 연민보단 두려움이 먼저 섬광처럼 스쳤다. 저우는 입술을 깨물고 땀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다시 바닥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자 감방의 벽과 천장, 바닥마저도 심장이 뛰는 듯 박동했다. 그때였다. 저우의 앞에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다 지나간 세상의 망령들이 찾아왔다. 판사, 변호인, 기자, 아기의 엄마, 동료 죄수,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자신 휘청거리는 소년. 저우가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 다가왔다. 왜 그렇게 살았어? 난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소년의 눈동자엔 절절한 원망과 한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저우는 팔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이 감방을 엄습했다. 그저 작은 창문 너머 빛도 없는 하늘만 뿌옇게 보일 뿐이었다. 온 몸이 녹슬고 심장은 점점 늙어가며 영혼은 천천히 갈라지는 듯한 감각. 긴 밤이 끝날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목이 마르게 소리쳤다.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오직 아득한 울림과 심연에서 속삭이는 천사의 목소리. 이제 늦었어. 이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 너의 죄와 함께. 철창 너머 감방 복도 어딘가에서 아기의 웃음소리와 눈물이 함께 울려 퍼졌다. 그로부터도 오랜 밤이 그로부터도 오랜 밤이 저우시준을 끝없는 절망과 공포의 소굴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